아베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부정했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했습니다. 앞에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뒤로는 일본 수를 음미하는 한심한 작태에 이미 해명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쟁의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요. 네, 지난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맞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은 당정청 회의에서 소재 부품 기술 독립을 위해 내년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지난 6월 연기했던 독도 방어 훈련을 이번 달에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와호 장룡입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법령을 통과시켰는데요.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 사실 이제 대국민 담화문 발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눈여겨보셨던 대목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사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이고요. 네. 지금 일본이 지금 한 일은 이제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제사회 전체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써서는 안 되는 수단을 쓴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또 국민들께 이제 그 협력을 당부한 점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의원님은 어저께 금요일 날 문 대통령 발언 중에서 좀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의 조치의 잘못을 지적하고 확고하게 대응하겠다,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저는 적절하고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쉽다면 국민과 기업은 이런 아주 강력한 이제 정치적 수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 이런 부분을 좀 필요해서 정말 이런 그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을 뒷받침하는 후속 대책들이 정부 측에서 만들어서 제시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주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는 WTO 제소라든지 아니면 부품 소재 국산화 또 수입선 다변화나 여러 가지 부분들 장기적인 측면의 대책이 강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장기적인 대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정부가 좀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는가? 즉각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통상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개별 기업들이 대응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건 사실 이제 정부가 좀 맡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7월달에 대정부 질문할 때 외교부 장관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합동 TF를 가동을 했고 또 올 1월달에 경제 TF가 가동이 됐고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카드들 좀 보여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기업들을 안심시키고 또 일본이 우리의 조치가 잘못됐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통령의 발언은 충분히 할 만한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이라고 보지만 후속 조치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한국당 오늘 아침에 나온 반응들을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외교적 해법 얘기하면서 신쇄국주의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문 대통령이 아베를 만나야 된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지원 얘기하고 있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일단 일본은 이제 우리랑 이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상호 수출 규제를 하고 이제 반도체 같은 거에 공급 체인을 깨는 것은 우리 양측이 상호 출혈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썼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론적으로야 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이 외교적으로 한다거나 혹은 또 뭐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일본에서 지금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같이 비정상적인 정책을 썼는데 우리가 거기서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나서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을 쓰면 한국에는 먹히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참 그렇게 응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로서도 지금은 대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외교적 해법이 먼저 일어났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죠. 예, 분명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양측에 피해가 가고 또 세계 경제에도 자유무역에 부담을 주는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외교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그게 먹힌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은 안 먹힌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정부 대응 조치 중에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화이트리스트라는 이름을 안 쓰지만 가군, 나군 이렇게 있는데 다군을 신설해서 원래 가군이었던 일본을 다군으로 넣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맞대응 카드가 있으면 저는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본인들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가 타격을 받는구나. 이거를 입증할 수 있고 그걸 거기에 대한 분명 경고의 의미를 줄 수 있다면 저는 그 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다만 이것이 이제 수출 규제든 수입 규제든 간에 일본도 마찬가지면 우리도 쓰게 된다면 쓰는 쪽도 어느 정도의 이제 타격을 감수해야 돼서 이것이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중장기적인 어떤 우리 경제 관점에서 득실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품목이 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쓸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언론에 먼저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이 카드가 됐을 적에 일본이 긴장하고 정말 일본한테 적절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카드를 썼는데 일본이 충분히 예상하고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라면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카드로 쓰려면 좀 전격적으로 내놨어야 된다. 저는 그래도 이거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말이 먼저 지금 앞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카드는 아직 저희가 공개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데도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수출 규제를 하면 일본에도 영향이 있지만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게 상호 간의 출혈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불화수소를 우리한테 수출 규제를 하면 우리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지만 그건 또 계속 연결해 보면은 미국에서 아이폰 만드는데 몇 개월이 더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계속 세계 여론에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압박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 그 논리로 설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한다. 그럼 우리도 가치 체인에 밸류 체인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저쪽에서 시작을 했고 먼저 시작했기 그러면 때문에 왜냐하면은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거 매뉴얼에 대해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알고 있거든요.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도 나갈 수밖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일본과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계속 저쪽에서 하고 하면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일본 쪽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말이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민경욱 대변인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그 당정청 협의 끝나고 나서 논평을 하나 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초가 일본은 50년 격차가 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업을 지원하자고 하는데 세금 일자리 또 만들자는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초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국제 분업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산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반도체 소재를 전부 국산화를 하고 또 다른 나라들도 전부 이렇게 하면 무역이라는 게 효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나라는 소재에 특화를 하고 어떤 나라는 반도체에 특화를 하고 어떤 나라는 그걸 가지고 또 핸드폰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원론적인 얘기는 저희도 다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일본에서 그걸 끊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 비효율적이고 무리가 있는 것을 알지만 지금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국민들이 이제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그걸 하겠다고 하고 있고 정치권도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반세기가 늦어져서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한 비판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태규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금태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WTO 체제 안에서 어떤 공정한 무역 질서를 깨트린 부분, 그리고 이제 세계가 다 각각의 특성과 경쟁력과 시장성을 갖춘 상태에서 분업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업 구조를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일본이 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대한 방어를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분업 구조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은 좀 갖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사실 그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와중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일본의 이런 가시적인 조치를 끊어낼 수 있는 조치들이 더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당정청회에서 내년에 소재 부품 기술 관련해서 예. 그 독립을 위해서 1조 원 플러스 알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이게 사실 따져보면 원래 애시당초 우리 기술 정책이라든지 세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이렇게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너무 늦지 않았냐는 얘기도 있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조치가 좀 등을 떠밀어준 느낌이 있어서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소재 국산화가 돼 있었으면 이런 위기를 안 겪을 거다. 그거는 뭐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농사를 쌀농사도 짓고 밀농사도 짓고 모든 걸 다 갖추면 식량 을 무기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농업하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고 선택을 있거든요. 한 건데 예, 집중을 한 그리고 거고요.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업 체계를 해서 상호 간의 신뢰를 가지고 그것이 WTO 체제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깨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 지금 우리가 준비 중인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게 독도 방어 훈련인데 이게 원래는 6월 달에 하기로 돼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하겠다. 뭐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8월 달에 한다 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로서도 그 의사표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독도는 당연히 우리 영토고 우리가 거기서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지금 이 가뜩이나 이 적대 관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희로서도 어떤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더 크게 불에 기름 붓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그런 같긴 우려는 한데. 있지만 저는 이 안보 문제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권 국가고 우리가 자주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 훈련을 하는 거는 일본을 비롯해 누구도 여기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2차례씩 하던 예, 거예요. 정례 훈련이고 이게 특별하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건 분명하게 군은 군사 안보태에서 아주 분명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은 외교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으니까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독도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두 분 다 네,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얘기는 조금 그런데요. 제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지난 금요일 바로 그날이죠. 점심에 일식당에서 사케 일본 술 정종 마셨다는 논란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민주당 측은 일본산 사케가 아니고 국산 정종을 반주 정도로 마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식당 운영하는 사장님 그러면 다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일식당이라는 상징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꼭 일식당 가야 했느냐 또 대낮부터 술을 마셔야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지금 이제 한일 갈등과 심각하고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특히 이제 그날 있던 이제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외한 날에 바로 그 결과를 보고 점심 때 꼭 일식집에 가서 정종으로 반주를 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신중한 처신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저는 여야가 주말 내내 이것이 맞붙어서 싸워야 돼서 크게 논쟁거리가 될 사안이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현재 한국 정책 후진성이나 비정상적이라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정말 정치권이 저는 여야가 모두 저는
반성해야 되고 이 부분을 저는 정쟁거리를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논란되고 있는 것 자체가 예, 좀 저는 부적절하다.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될 때 여야가 지금 술을 마셨네 안 마셨네 일식집에 갔네 안 갔네 이걸 논쟁을 한다는 부분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비슷한 생각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여권이 좀 자업자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여권이 사실 반일 정서에 편승하고 그걸 부추긴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친일 대 반일을 가르려는 그런 이제 언동들이 있었어요. 사실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격화되니까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여권이 조금 이 친일 반일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자중하고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국민들 사이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나 일본 관광을 가지 말자는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러다 보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한국분이 한국에서 한국 재료를 가지고 일식집을 하는데 지금 당장 야당에서 문제 삼으니까 저부터도 일식집은 당분간 좀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피해는 우리가 절대 말하자면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할 게 있으시겠지만 굳이 이걸 가지고 논평을 하셔가지고 분란을 일으켜야 마땅한지 사실 일본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죠, 일본 아침에 입장에서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일본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국하고 이런 갈등 관계가 있다고 당신 점심에 김치 먹었잖아.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저희가 정말 웃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에 지금 대응하고 우리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만 뭐 친일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후진적이고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45년에 해방이 된 지가 지금 뭐 수십 년이 흘렀는데 지금 다른 상대방을 가지고 친일이다, 뭐 일식 먹었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로 뭉쳐서 일본의 이 상식에 맞지 않는 조치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각도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술 얘기하면 최근에 또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한번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상황의 엄중함이나 이런 걸 잘 인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걸 여기에서 그걸 비판하고 하는 입장에서 사실 저도 부끄럽고요. 정말 이제 정치권이 또 이 공직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뭔가 좀 감수성이 민의에 대한 감수성, 여론에 대한 감수성,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의식을 좀 많이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그때 이제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인데 예결위가 열릴 줄은 몰랐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해외 출장 갔던 의원들도 다 돌아왔거든요. 휴가 갔던 의원들도 오고 이게 추경이 논의가 되니까 거기서 예결위원장이 술을 드신다는 거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의원님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도 좀 부끄럽고 진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외무성 부대신, 뭐 차관급 우리나라로 지금 차관인 거죠.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품이 없다, 무례하다 이런 막말을 날렸습니다. 뭐 다 떠나서 차관 정도가 상대 국가의 어떤 정상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결례잖아요. 아주 잘못되고 그야말로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쓰신 걸 가지고 그 원뜻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적반하장이란 말은 말하자면 오히려 도둑이 오히려 맞지 않는 말을 한다 이런 취지지 거기다 대고 문 대통령도 말씀하시면서 뭐 이게 도둑이란 뜻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파악도 제대로 못한 것이고 그거를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일본이 정말 무례하고 외교적으로도 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자체가 좀 원래 극우 윤사라고 하더라고요. 자위대 출신이고. SNS에는 또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한국이 떠들면 일본이 굽혀주는 악습은 안 된다. 이런 말까지 썼는데 아무리 극우 인사이고 일본 정부의 인사라고 하지만 이런 말까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글쎄 저는 뭐 정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좀 무시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럴 때 좀 조국 전 수석이 나서서 좀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좀 딴 거 하지 말고 이럴 때. 지금 윤도한 수석이 한마디 했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거야말로 이제 일본 정부의 어떤 그 천박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의 발언은 저는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와 정서, 규범에 좀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지 않은 보통 국가가 이건 보통 국가 되기 어렵겠구나 이 나라는 이런 인식을 국제에서 스스로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거를 그대로 저희가 맞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무시하고 오히려 정말 품위와 격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쪽에서 저희가 조금 더 냉정하고 좀 어른스러운 자세를 견지할 필요는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감정적이라면 뭐 더 격한 말도 하고 싶겠지만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본이 외교에 있어서는 상당히 세련된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있는데 이런 정도의 언사가 나온다는 건 오히려 일본이 지금 뭐 흥분을 하거나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일각에서는 수출 규제 조치를 처음 취했을 때 한국이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게 그 자기네들 생각했던 시나리오랑 달라지니까 당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일본은 2차 대전 당시서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외교가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그 기본적인 ABC도 지키지 않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우리가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8월 말 24일 정도죠. 8월 24일이면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 연기를 할 것인지 말 것이,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통보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겠다 말겠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전략적으로 이 지소미아를 폐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일본의 어떤 그 경제보복 조치나 어떤 좀 무리한 어떤 저런 조치들을 철회시키거나 거기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쓴다면 저는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고 치밀한 저 검토 후에 그리고 가급적인 그런 판단을 야당과 같이 공유해서 정치권의 합의 속에서 폐기를 해야 이후에 우리가 대처하기도 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지소미아 부분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제 북한의 어떤 그 핵 이런 감시 역량이라든가 또 정보 자산의 취득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미국이 생각을 했을 적에 이게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상징적인 어떤 그 협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분명히 여기서 반대할 텐데 그럼 저는 이거를 하기 전에 미국과 충분한 저는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전략적으로 이것이 이 문제 현재 그 주은 경제 전쟁이라고 봐야 돼 한일 관계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전에 그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당 대표 또 외교부 장관 뭐 이렇게 해서 공공연히 지소미아 폐기를 이렇게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지소미아 폐기가 한일 문제를 해결하는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그 여권 인사들이 이 문제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은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이걸 폐기 안 하면 정부 모양새가 더 이상해지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문제의 접근을 정부 여당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칼을 쓸 적에는 저는 소리 없이 단번에 써야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거든요. 지금 계속 공포를 쐈습니다. 공포를 쐈으면 실탄을 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부가 문제를 하나를 하더라도 폐기가 필요하다면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략적으로 폐기를 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집어넣을 칼이면 빼지를 말아야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칼을 꺼낼 때는 반드시 뭐를 베야 된다는 거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문제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소미아는 이 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 폐기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만들어진 것도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일본에서 2016년이니까. 대단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이게 폐기되면은 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도 많고 일본에서 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미일 공동 안보 체계의 상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해야 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어떻게 한미일 공동 안보 체제를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불신을 표시하면은 우리는 할 수 없고 또 미국도 삼각으로 공동으로 안보 체계를 하려면 이럴 때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된다. 상호 이렇게 불신을 하는 생각에서는 우리도 생각을 바꿔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여당, 야당까지 국민들까지 해가지고 65년 체제나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한미일 체제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시각을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얻는 것과 잃는 것. 제가 이것이 깨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에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미국이나 일본의 도움만 받고 어떤 그 방위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어떤 우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여도 하고 우리가 이 같이 공동 안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미국 보고도 이런 식으로는 그러려면 차라리 지금 한창 얘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일본하고 인도하고 해가지고 한국을 떼어놓고 그런 식으로 가려는 생각인 것인지 만약에 미국이 정말 그런 생각이라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